매일 아침 외신 브리핑 신민영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아침 꼭 챙겨봐야 할 외신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상승 랠리를 이어가던 뉴욕 증시가 간밤에는 하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장 마감 무렵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문제와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열 것이다라고 밝힌 이후에 시장이 얼어붙었는데요. CNBC의 보도 자세한 내용 열어보겠습니다. 장중에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고용지표의 부진을 상쇄하는 듯 했는데요. 고용지표부터 보자면요.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공개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주간 실업수당 신청자 규모가 8주간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 동안 미국에서는 212만 명이 일자리를 잃으면서 실업수당을 신청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10주 동안 미국의 실업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4천만 명을 넘었고 심각한 코로나발 고용 리스크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미국의 1분기 GDP 증가율은 애초 집계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1분기 잠정치 성장률은 마이너스 5%로 수정됐습니다. 지난달 29일 발표한 속보치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된 겁니다. 지난 2014년 1분기 이후에 6년 만에 마이너스 전환이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4분기 이후에 최악의 수치입니다. 그리고 더 걱정되는 것은 2분기입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고스란히 맞고 있는 2분기 전망은 더 어둡겠죠. 주요 투자은행들은 2분기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40%대의 성장률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이 어제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홍콩 보안법 표결을 강행해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표결은 찬성이 2,878명, 반대 1명, 기권은 8명으로 찬성이 압도적이었습니다. CNN의 기사 가져왔는데요. 자세한 내용 열어보겠습니다. 중국의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홍콩의 국가 안보를 위한 법적 제도와 집행 체계를 완비하는 결정이 내려졌다면서 이는 일국 양제를 견지하고 보완하는 중대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미중 간 치열한 보복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리커창 총리는 미중 갈등 격화 상황과 관련해 양국 사이에는 광범위한 공동이익이 존재한다며 중미 양국이 협력하는 것은 양국의 이익이 되지만 서로 다투는 것은 상처만 남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현재 최대 관심사인데요. 홍콩 보안법은 홍콩 내 민주화 운동과 시위 활동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법안으로 여겨집니다. 이제 홍콩인들은 미국 등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홍콩 보안법 반대 시위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면서 지난해 벌어졌던 시위 사태가 재연될 공산이 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 살펴볼게요. 너무나 마음이 아픈 소식이지만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1월 21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6.25 전쟁과 베트남전의 미군 사망자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수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사망자가 10만 명을 넘어선 데 대해서 very sad milestone이라면서 매우 슬픈 이정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트윗을 올린 뒤 50분 뒤에 중국 관련 내용을 올렸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뿐이다. 중국으로부터 온 매우 나쁜 선물이 돌아다니고 있다. 좋지 않다라면서 같은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언론들은 취약계층이 대부분인 희생자를 애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희생자 10만 명은 대부분 유명한 사람이 아니다. 노인들이 압도적이며 불공평하게도 가난한 자, 흑인, 라틴계라면서 애도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부모와 가족, 사랑하는 사람 및 친구와 떨어져 홀로 죽었다는 점도 안타까워했습니다. 한편 지난 24일 일면 전체를 희생자의 이름으로 채워서 큰 반향을 일으킨 뉴욕타임즈는 3일 만인 27일에 빗세기전 10면 전체를 할애해서 사망자 명단을 또다시 게재했습니다. 올해 초에만 해도 새해를 축하했을 10만 명이 사라졌다며 숫자는 인간의 상태를 표현하기에 불완전한 수단이라는 영국의 시인 엘프리드 테니슨의 시구를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 2부 전해드렸습니다.